여러분, 저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대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이는 아침마다 설레는 일이 있고 어떤 이는 그저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였을까요? 건강의 차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단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살아온 사람인가라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90대 중반이었을 때입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끝을 생각하고 있는가? 시작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끝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늙었어. 내 나이에 무슨, 이젠 그만해야지 같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여전히 시작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75세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예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서예를 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오.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85세가 되었고 매일 아침 붓을 들고 행복해합니다. 무언가가 되는 것과 무언가를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되는 것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저는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하지? 라는 설렘이 있는 사람과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무기력함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것이 5년, 10년 쌓이면 완전히 다른 노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도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물론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과 멈춤은 다릅니다. 쉼은 다음을 위한 준비지만 멈춤은 그 자체로 끝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은퇴 후 완전히 쉬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아 보였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TV도 실컷 보고. 그런데 2년째부터 달라지더군요. 뭔가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가 되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5년이 지나면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자원봉사로 시작했고, 어떤 이는 주의회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산책하며 동네 쓰레기를 줍는 일을 자신의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0년 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말에 활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95세쯤 되었을 때 한 노인정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70대 초반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십니까?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뭘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나 때우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70대 초반인데 벌써 시간을 때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15살이나 많은 85세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바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 듦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약해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측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입니다. 제가 80대 초반이었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피아노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교수님 나이에 무슨 피아노를 배우세요? 하지만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아노를 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악보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곡을 칠 수 있게 되었고, 2년이 지나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누가 들어주든 말든 잘 치든 못 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되기 위해서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이 기대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목적인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7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라고 하셨습니다. 유창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들으며 행복해 하십니다. 중요한 건 실력이 아니라 매일 아침 30분의 설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년의 시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나의 하루를 채우기 위한,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이 좋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요. 예, 바로 이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제 와서 뭐?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먹으려 해도 혼자고, 저녁이 되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외로움 속에서 과거만 돌아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바랐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아내는 제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 않는 법, 조용하지만 공허하지 않은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매달리거나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니거나 TV를 하루 종일 켜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자기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대화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평생 바쁘게만 살아서 자기 자신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나이 들어 갑자기 혼자가 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생각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평소에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과 대화요? 예, 자기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 말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30분씩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이 30분이 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노인들 중에는 후회 속에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는 과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80대 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후회만 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자식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아내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던 것, 그 후회가 저를 짓누릅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후회가 당신의 과거를 바꿔줍니까? 아니요. 그럼 그 후회가 당신의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럼 왜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다정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내의 사진 앞에서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더 자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일에만 몰두하느라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것. 하지만 저는 그 후회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후회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반성은 과거로부터 배워서 현재를 바꾸는 것이지만 후회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망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반성은 하되 후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그 죄책감이 평생 저를 따라다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충분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최선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후회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보다 그때 해볼 거를 더 많이 후회합니다. 한 75세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안정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들이 바라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룹니다.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시도하고 싶은 일.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고 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이 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떨어지고 용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해볼 걸. 저는 80대 초반의 한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게. 나중은 없네. 나중이 온다고 해도 그때의 자네는 지금의 자네가 아닐 것이네.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사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시도하지 않음은 영원한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만약 그때 해봤더라면 어땠을까? 이 질문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와서 뭐? 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90대 중반에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제 강의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이에 무슨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었고 제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부분은 서툽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실패가 두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의 실패가 젊을 때의 실패보다 더 무서울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증명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82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네. 그분은 지금 매일 아침 시를 한 편씩 씁니다. 출판할 생각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작은 잘하기 위한 시작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시작입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고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한 70대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하지만 그게 배우지 못할 이유는 아니네. 젊은이들처럼 빨리 배울 수는 없지만 더 깊이 음미하며 배울 수는 있지 않은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속도를 잃습니다. 하지만 깊이를 얻습니다. 젊은이들은 빨리 배우지만 우리는 천천히 곱씹으며 배웁니다. 젊은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지만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젊은이들은 목표를 향해 배우지만 우리는 즐기기 위해 배웁니다. 이것이 노년 학습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만난 한 85세 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배우세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싶고요. 목적이 분명하니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왜 배우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배울 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이 됩니다. 저는 지난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좀 더 살아볼 걸이라는 후회를 안고 갔습니다. 한 90세 분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후회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해봤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봤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났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이제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반대로 한 80세 분은 임종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후회투성이에요. 하고 싶었던 것의 절반도 못 해봤어요. 항상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분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살아봤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핑계로 삽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해야지. 몸이 좀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90대가 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걷지도 못하고,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걷기가 힘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시력이 나빠지면 오디오북을 들었고, 청력이 떨어지면 조용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 75세 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산책도 못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동안 못하는 것만 보느라 할 수 있는 건 못 봤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어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좌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던 여유, 지혜, 통찰력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82세 분은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립니다. 예전에는 정교한 목공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나무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분만의 투박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행복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전만큼 못한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쓸모없음을 한탄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쓸모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이 쓸모일까요?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도움이 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그 할머니를 보면 손을 흔들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아이가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학교 가는 게 외로워요.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일 아침 자신을 반겨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쓸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주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경험을 나누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쓸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모의 방식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저는 9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나이는 지났지만 여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길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경험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이끌어줄 수는 없지만 응원할 수는 있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의 저라면 명확한 답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자네가 답을 찾을 때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네. 노년의 지혜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진정으로 외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매일 만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주 한 번씩 제자들과 화상으로 모임을 합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지만 시간을 내어 참여합니다.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농담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저를 세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한 75세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친구가 다 세상을 떠나서 이제 혼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왜 안 됩니까? 복지관에 가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고, 취미 모임에 가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원봉사를 하면 함께 일할 동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95세쯤 되었을 때 복지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후 한 70대 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요. 혹시 다음에도 또 오시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95세에 만난 새 친구입니다.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지만 우리는 좋은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100세가 넘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감사의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 80대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너무 우울해요.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예.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혼자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감사한 일이 벌써 3가지나 있네요.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안 되니까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좋은 책을 읽었다. 같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를 세는 습관이 제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감사할 게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병원에는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과 비교합니다. 더 건강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하지만 아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 더 외로운 사람,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의 방향을 바꾸면 감사가 보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100세가 넘도록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동년배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불행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문을 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0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위험을 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더 충실히 삽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한 85세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살다가 그때가 되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에 사로잡히면 삶이 마비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지금은 하지 않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하루를 채우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나중에로 미룹니다. 한 70대 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글쎄요. 지금 당장 전화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하겠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세가 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슬프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받았구나 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더 많아지면. 하지만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75세 분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요. 좀 더 건강해지면 가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럼 지금 갈 수 있는 곳부터 가보는 건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못하면 가까운 곳이라도 하루 여행이라도 가보십시오. 완벽한 여행을 기다리다가 결국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완벽주의는 노년의 적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0세가 넘어서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낼 수 있었던 글을 이제는 하루 종일 걸려서 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씁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 자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지난 10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금의 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을 놓칩니다. 한 80세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옛날이 그리워요. 젊었을 때가 좋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그 시간에 사십니까? 지금도 충분히 좋은 시간인데 말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과 과거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려서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저도 과거에 좋은 시절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 일할 때의 보람,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것들을 감사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젊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속도 대신 깊이가 있고, 열정 대신 지혜가 있고, 많음 대신 질이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평가하면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는 한 85세 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하루 늙었지만 내일보다는 하루 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저는 후회 없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고, 전하고 싶은 말은 다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 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평안히 잠드는 것이네. 거창한 것은 필요 없네. 평범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제 버킷리스트라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야 할 거창한 리스트를 만듭니다. 세계 일주, 에베레스트 등반, 책 출판 같은 것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한 번보다 평범한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혹시 거창한 것들만 적어놓고 정작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산책을 합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단순한 일상이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특별해요? 그냥 걷는 것뿐인데. 맞습니다. 그냥 걷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냥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알게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느끼는 능력에서 옵니다. 매일 보는 풍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눈, 늘 먹는 음식에서 감사를 느끼는 마음, 익숙한 사람에게서 소중함을 발견하는 지혜. 이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 부호, 명예, 지위. 그것들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게 전부인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여정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본 행복한 사람들은 목적지보다 여정을 즐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기고 있습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심지어 100세가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 것인가, 현재에 살 것인가, 후회 속에 살 것인가, 감사 속에 살 것인가, 포기하고 살 것인가, 시작하며 살 것인가, 외로움에 갇혀 살 것인가, 연결되며 살 것인가.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른 종류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거창한 시작은 아닐지 몰라도 더 깊고 의미 있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쭙고 싶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해볼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살았는가? 아니면 시간을 보냈는가?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만 그 답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년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